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 군단인 한국 대표팀만이 아시안컵에서 겪고 있는 기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 군단인 한국 대표팀을 둘러싸고 다른 나라 팀은 겪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과연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의 기사 2개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전의 기묘한 순간에 해외가 주목. 장렬한 무승부 후 손흥민에게 상대 코치가 돌격. 일본 대표팀도 출전하고 있는 축구 아시안컵은 20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러 세계 랭킹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과 2대2로 비겼다. 리드를 당한 채 돌입한 후반 추가 시간에 상대의 자책골로 간신히 따라잡는 전개. 그런데 경기 후에 보여진 양팀 사이의 기묘한 광경이 해외 축구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의 에이스인 손흥민에게 요르단 코치가 돌격한 것이다. 영국의 라디오 방송국 토크스포츠가 아시안컵에 설레는 경기 후 요르단 코치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에게 셀카를 요구한 기묘한 순간이라는 기사로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요르단 코치인 엘 이드리시 씨가 건방지게 손흥민에게 사진을 요구했고 손흥민은 기꺼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라고. 2022년 월드컵에서는 패전 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중에 대전 상대인 가나의 관계자로부터 셀카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둘 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고. 이 장면의 사진이 영국의 트위터 등에서 소개되자 SNS상에는 여러가지 목소리가 모였다. 꿈의 스타와 만났을 때.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니까. 최고의 콤보. 나도 손과 셀카 찍을 찬스가 있다면 그랬을 듯. 최고의 아시아 선수와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손은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손이를 누가 싫어할 수 있을까? 그 중에는 나는 요르단 사람. 우리는 모두 손을 아주 좋아해. 라는 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의 세계적인 인기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현 아시아 넘버원 선수로 이견은 없다. 아직 후보도 미토마도 실적 부족. 예전에 에스턴 빌라전이었던가 70m 독주골은 마치 멕시코 월드컵 마라도나 같았다. 주력분이라면 소니와 승부할 수 있는 선수는 아사노도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발밑 기술, 시야의 넓음, 그 결정력에서 접근 불가. 소니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인가? 라고 묻자 아니 아직이다 라고 답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축구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행동도 배운 소니는 아시아 넘버원 선수라는 말을 들어도 교만함 없이 팬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대인기. 요르단 코치가 사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저게 에이스지만 훌륭한 선수. 이 멋진 선수를 넘어섰다 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일본에 나왔으면 좋겠네. 그런 선수라면 발롱돌러가 될 수 있다. 그 중에는 선수가 경기 중에 종료 후 유니폼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 코치의 경우엔 타이밍은 이때밖에 없으니까 필사적이겠지. 프리미어 득점한 경험자니까 지명도는 높잖아. 무승부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국이 졌으면 웃으면서 사진을 찍지는 못하겠지. 동경하고 있는 동안은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일본 만화 크로바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2023년 WBC에서 미국과 결승전 직전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일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은 현 시점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욕밖에 쓰지 않는 일부 야후 댓글러들 한심해. 이 댓글 밑에 한국 언론이 일본인 욕밖에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라는 대댓글이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틀렸어. 그런 기사만 일본 언론이 발췌하는 거야. 토트넘이니까 노출도는 높다. 뭔가 최근 자화자찬 기사가 많네요. 영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일본 언론이 인용한 기사인데 어떻게 한국의 자화자찬 기사가 되는 걸까요? 난 싫은데 무슨 문제라도? 성인지 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무래도 상관없으면 일일이 댓글을 달지마.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충격 패전에 대해 물었다. 한국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일본이 못했다기보다는 한국 대표팀의 수비수 김민재가 요르단전을 돌아봤다. 스포츠 서울이 전하고 있다. 또 전날 일본 대표팀이 이라크 대표팀에 패한 것에 대한 질문도 받은 김민재는 일본이 못했다기보다는 이라크가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라크가 내려앉으면 어렵다. 요르단은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잘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경기를 하지 않도록 동료 선수들끼리 잘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자신들의 반성으로 연결시켰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김 씨는 국제적인 선수로 톱 레벨에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멘트도 국제적 기준이고 양식이 있다. 저쪽에서 흔히 하는 반일에 치우친 일방적인 코멘트와는 달라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정환이나 냄비주전자의 코멘트는 일본 의식이 너무 끔찍했으니까. 이천수 씨를 냄비주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베야캉이라는 일본 개그맨과 이천수 씨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기사에서 보이는 발언의 내용도 일본을 낮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반성에 활용하려고 하니까 양식이 느껴진다. 언론이 선동하고 있을 뿐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일본을 의식하는 선수는 없지 않을까. 김민재는 일본이 부럽다고도 했고 강인 같은 선수도 일본의 호의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선수들은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댓글러를 포함한 서포터들 뿐. 쿠보와 강인도 친구 사이잖아. 마치 일본인은 반환으로 치우친 코멘트가 없는 것처럼 썼는데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똑같아. 확실히 이라크는 후반에는 내려앉았지만 사이드백이 올라와 크로스를 넣어서 골로도 연결하고 있고 기본 포백이었다. 골을 못 넣은 것보다 전반전 2실점이 원흉이었으니 내려앉은 상대 운운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까? 민재는 인격자라서 일본에는 없는 피지컬을 방패삼아 도발하는 선수가 아니다. 마음은 상냥하면서 힘이 있는 선수. 일본을 감싸려는 상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이르게 된 거겠죠. 작년 여름 바이에른의 일본 투어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이벤트에서 그를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워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나 노땅 서포터로 선수들은 리스펙트 있는 것이 대부분. 베트남전부터 상대의 롱볼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전까지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라크에게도 같은 형태로 당해 쉽게 연결되고 말았다. 수비의 문제인지 쉽게 차게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같은 것을 계속 당하는 것이 문제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경기에서 감독의 역량이 측정된다. 지금까지는 선제 득점하고 좋은 형태로 경기를 끝냈을 뿐 숫자로만 보면 결과를 계속 남겨온 모리아스 감독의 연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역량은? 그리고 인원이 충분한데 선수가 거의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것이 신경 쓰인다. 5백 요르단 쪽이 분명히 내려앉았던 것 같은데 이라크가 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김민재는 상당히 지난 두 경기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있는 것 같다. 바레인, 요르단을 상대로 합계 3실점.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수비수로서는 한심하다고 느껴진다. 반면 공격력은 이 대회 굴지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열세를 만회할 만한 저력이 있는 듯. 다만 우승은 지역적 이점을 살린 중동세가 유력하지 않을까. 한국의 실점은 김민재 탓이 아닐 텐데. 오히려 이라크는 그렇게까지 내려앉지 않은 것 같아. 특히 전반전은 전방에서부터의 프레스에 눌려서 일본 쪽이 질질 볼을 뒤로 돌린 장면이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다. 1, 2선의 선수가 제대로 달려서 압박을 걸어 수적 유리를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이드 공격은 확실히 인원수를 늘려서 부순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에는 효과적일지도 몰라. 둘 다 기본적인 얘기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민재 선수의 발언을 읽고 세계와 싸우는 선수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문제는 결국 언론. 한국 언론은 항상 말꼬리를 잡는다고 할까, 비교하고 상대를 낮춤으로써 우월감과 안정감을 갖고 싶어한다 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 언론 역시 여론의 입맛에 맞는 기술을 많이 한다. 선수 본인은 보다 냉정하게 직시하고 또 디테일하게 보는 시점이 있구나. 멋지네요. 이라크는 일본을 잘 연구해왔지. 이번 경기는 솔직히 완패였어. 손흥민 선수에 관한 기사는 슈퍼스타로서 전에도 종종 봤던 일이죠. 월드컵 가나전에서도 그랬고 얼마 전 베트남전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토트넘 방한 경기에서는 K리그 올스타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탐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반면 김민재 선수에 관한 기사는 일견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 기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보도 뉘앙스와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 결이 다릅니다. 가령 우리 대표팀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인 반다이크 선수가 한국팀이 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팀이 잘한 겁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느끼지 않을까요? 일본 언론의 보도와 일본인들의 반응이 딱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격이 높게 평가받는다는 말이겠죠. 최근 우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과 스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축구팬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경기 외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아시안컵도 이제 16강 진출팀들이 속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말레이시아전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조별 순위와 16강 상대팀이 가려지게 되겠죠. 상대가 누구든 우리의 축구를 관철시키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